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이중순리과 어, 그 파동이 무엇인지, 입자가 무엇인지, 또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하나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중우주가 있는 건지, 뭐 평행 우주가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터 관심은 되게 많았는데, 일단 뭐 자료를 찾거나 뭐 누가 말한 걸 보거나 이런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일단은 물리학의 기본적인 어떤 법칙 있잖아요. 뭐 F는 ma,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다음에 이중슬립, 그 양자역학, 뭐 양자 얽힘,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서 그 전부터 어차피 이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공 분야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 이론이라는 게 지금 하루가 다르게 막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새로운 소식이라는 게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성찰하고 이해하고 사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에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최근에 제가 기록으로 남긴 거는 블로그에서 뭐 미래에 관련된 토론, 과학 문명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글을 썼는데 이게 18년 4월에 썼네요. 뭐 그 전부터 하려고는 했는데 제 노트에다가 적어놓기만 하고 온라인에도 한번 써놔야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는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뭐 과학 실험을 할 때 뭐 이용할 수도 있고 논문을 만들 때 이용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어떤 제 생각을 써먹으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었는데요. 지금도 뭐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채널 통해서 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남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차피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를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론들이 나온 거잖아요. 가설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물리학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통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고 겪어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직업 분야에서 써먹을 수 있고 더 나은 기술 개발 이론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생각 아이디어가 이용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글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유사한 관계로 내용 지금 앞으로 할 얘기가 정보가 전달되려는 힘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대략적인 이 글의 내용은 정보란 무엇인가, 에너지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통찰력을 가지고 생각해 온 바로는 에너지가 곧 정보입니다. 예. 우리는 과학 시간 때 정보는 정보, 컴퓨터 공학 쪽에 따로, 에너지는 물리학 분야나 화학 분야에서 따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온 바로는 그 정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0과 1로 표현을 하자면 0101, 0001, 모스부호처럼 이런 식의 어떤 0과 1의 교차점,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이게 정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너지라는 것도. 예. 왜냐면 에너지라는 게 지금 실체가 잘 모르잖아요. 뭐 열에너지, 비대에너지 이런 거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공간에 모든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상정하기는 참 힘들어요. 예. 지금 진공 상태에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진공 상태라 하더라도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제 용어는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런 식의 물리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0이다라는 건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에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완전히 0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리학에서도 관성의 법칙 하면 우주의 공간에 어떤
돌 조각이 쭉 날아가잖아요. 근데 어떠한 힘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 돌 조각은 관성의 법칙 때문에 쭉 이어서 갑니다. 그게 일단 0이라는 겁니다. 자, 상대성 원리도 내와 나와 누군가가 같은 속도로 쭉 가게 되면 정지해 있는 것 같잖아요. 정지란 0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속도가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변화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일단 0으로 보면 되는 거고, A라는 돌과 B라는 돌이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쭉 간다 그러면 걔는 처음에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속도로 있을 수는 있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걔네가 봤을 때는 둘은 암흑 세계에 그 돌만 있을 때는 둘은 멈춰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0이라는 거는 우리 관념 속에 있는 거고, 관성의 법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게 진정한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우주를 보면 우리 우주가 완전히 딱 멈췄어요. 우리 지구부터 해서. 그럼 0으로 보이겠죠. 근데 우리 우주 밖에 나가면 우리 우주는 일정 속도로, 예, 쭉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이 멈춰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시피 0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적 개념인 거고, 실제로 0인 건 관성의 법칙대로 쭉 직진하고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0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보란 에너지인데 왜 정보가 에너지냐? 010101이라는 변화는 000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 또는 1이라고 하는 세상이 꽉 차 있는 상황, 또는 3이라고 하는 꽉 차 있는 세상, 그 어떤 0과 1과 3이라는 숫자는 다르지만 그 세상에 1만 있으면 그건 0과 같다는 거죠. 0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3만 다 있다면 0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자,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열 에너지가 있다 한들 우주에는, 자, 10만큼의 열 에너지가 모두 꽉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은 여기저기 다 10이기 때문에 변화를 못 느끼기 때문에 0인 겁니다. 예. 거기서 어느 지점에 어느 부분에 10이 아니고 5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변화, 한 점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갑자기 인식하는 거죠. 저거 뭐지? 이런 식으로. 그때 그거는 어떤 변한 거고, 어떤 실체인 거고, 어떤 차이인 거고, 우리가 그걸 보고 저기 뭐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도 10이고 배경도 10이면 모릅니다. 네. 그냥 무예요, 무. 근데 나는 10인데 어떤 배경도 10인데 어떤 바깥 부분에 5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눈에 확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에너지면서 물질이면서 뭔가, 예, 정보면서, 예,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란 정보인 거고, 자, 또 하나 보면, 우리 눈에 있는 시각을 보면요. 우리 눈이 눈동자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진짜 1mm, 1나노미터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네, 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는 눈에 어떤 빛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그 빛 에너지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저기 뭔가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근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일정한 빛만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눈이 움직이지 않고 그 관측 대상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태로 빛도, 예, 움직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러면 우리는 그 물체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0인 거예요. 첫 시작점, 첫 상수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변화가 없으면 0인 겁니다. 이게 다 일맥상통해요. 관성의 법칙으로. 모든 세상은 관성의 법칙으로 일맥상통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든 0인 겁니다. 예. 변화가 있어야 정보고 에너지인 거고. 자,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예. DNA. DNA는 정보잖아요. DNA는 이제 항상 바뀌는 거고, 짝을 찾아서 이제 X와 Y가 만나서 또 다른 어떤 변이가 작용되는 거고, 변화의 변화를 거쳐서 계속 진화하는데 그 진화라는 거는 계속 피라미드처럼 적층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래가 탄탄해야 그 2단계를 만들 수 있고, 2단계 탄탄해야 그 3단계를 만들 수 있고,
탄탄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랑 정보는 되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도서관에 책이 쌓이듯이. 예. 에너지가 주어지면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식물이라든가 물체들도 에너지가 주어지면 엔트로피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으면 엔트로피대로 정보가 쭉 없어지는데 평준화되는데, 에너지가 주어지면 엔트로피는 역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이 가만히 잔잔해 있다가 에너지가 주어지면 막 튀잖아요. 예. 어떤 현상을 만듭니다. 모스보처럼 0000이 돼 있는 곳에 에너지를 주어지면 0101, 111, 00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문명과 문화, 태양 에너지나 에너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지금도 뭐 세대별로 X세대, 뭐 Y세대, 뭐 N세대, 인터넷 세대 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복고풍처럼. 옛날에 입었던 옷이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또 다른 모양에 살짝 바뀌어서 또 다른 패션이 되고, 이런 것들은 태양 에너지가 우리한테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계속 주기 때문에 점점 고도화된 에너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피라미드 쌓듯이.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 정보 전달 방식. 가운데 보면 자기조직 원리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주어지면 방에 바람이 불면 회오리가 치듯이 언젠가는 계속 그 바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먼지가 쌓인 것들이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구석에는 손뭉치가 생기는 거죠. 회오리. 네.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주어지면 언젠가는 사람이 생기고 두뇌가 발달하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네. 에너지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보가 복잡해지고, 그 정보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듯이 이제 사람과 같이 그 지능이 낮은 생물체부터 지능이 높은 생물체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받은 태양 에너지부터 받은 에너지가 뭉쳐서 이렇게 회오리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뭐 사람이 된지, 이건 뭐 진화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언가 에너지가 계속 주어지게 되면 계속 바뀝니다. 고도화된 정보로 바뀝니다. 이런 게 어떻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거 학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보란 에너지인 거고, 이게 최근에 뭐 들어보니까 학계에서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올해 들어와서 뭐 정보 우주 이런 게 또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걸 만든 게 아닌데 그 전부터 제가 대학교 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학자들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제 블로그를 보고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뭐 통찰력을 가지고 좀 더 빨리 발견한 거겠죠. 자, 이 정도까지는 배경 설명으로 들어간 거고, 제 블로그입니다. 예. 혹시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좀 뭔가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중슬리 실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재밌는 건 이제 이 다음 세 번째 주제인 거고요. 세 번째 주제에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중슬리 설명한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이 이중슬리처럼 파동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재밌습니다. 자, 먼저 그걸 알려고 그러면 이중슬리에 대한 거 아셔야 되는데,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눈에 보이는 저 앞에 눈에 보이는 연필, 우리 손 같은 것들이 어떤 실체라고 믿어왔어요, 사람들이. 물질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살다 보면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 세계도 있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으면 우리 머릿속에 또 하나의 우주가 그려집니다. 어제 했던 일이 상상이 되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되고,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은 물질로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의식. 자, 의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건 뭐냐면 파동과 같은 물질이 아닌, 겹치지 않는, 뭐 결 어긋남, 뭐 결맞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빛과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아직 발견 못한 건데, 물질이란 것은, 입자라는 것은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서, 너는 지금 이 모양이야, 나는 이 모양이고, 이렇게 정 그 위치와 그 상태가 결정된 부분을 물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너와 내가 A와 B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아무것도 그 건드려지지 않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상호작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는, 상태는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며 정보인데, 그 상태는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빛과 같은 겹치지 않는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예. 이렇게 그 통찰력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뭐 대학교 때부터 이제 궁금했던 거를 계속 꾸준히 생각한 그런 결과에 의하면, 자,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부분인데, 전자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데 이게 두 가지 속성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 물질 세계라고 보니까. 네. 물질 세계인데 빛은 이제 우리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응. 빛도 있고 저 앞에 뭐 집도 있고 딱딱한 집도 있고, 둘은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둘은 다르다. 근데 이중실내 실험을 하면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존재하는 것은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상태가 인 것이다라고 알게 된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세상의 본질은, 모든 것들은 파동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입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도 똑같은 거죠. 예, 우리 사람의 몸도 입자이면서 파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를 하나 쏘면 걔가 이중슬릿 두 개의 틈 사이에서 A라는 구멍과 B라는 구멍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되는데, 관측이 되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에너지로부터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얘가 파동처럼, 음파처럼, 빛 전자기파처럼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들어가서 저 앞에 간섭 무늬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실험으로서 그렇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예. 잘못된 실험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입자인 애들이 어떻게 전자기파처럼 그렇게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들어가서 저 앞에 간섭 무늬를 남길까? 그게 신기하잖아요. 예. 귀신 같은 거죠. 유령 같은 거죠. 자,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 이건 거짓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실험에 오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생각을 달리 가져보세요. 우리 우주, 우리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은 입자인 내가 따로 있고 파동인 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모든 어떤 존재들은, 이제 여기 시청하시는 분도 포함해서 모든 어떤 존재들은 다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의 성질. 자, 파동이란 건 뭐냐면,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레쉬로 빛을 쫙 비치면, 예, 빛이 잡혀지나요? 손으로? 안 잡혀지죠. 무한히 겹쳐질 수가 있어요. A라는 빛을 쏴도 B라는 빛을 쏴도 다 겹쳐질 수가 있습니다. 겹쳐질 수 있냐, 겹쳐질 수 없냐가 그게 관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결맞음, 뭐 어긋남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크게 파동이냐 입자냐의 차이를 보면
겹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파동의 성질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질 수 있느냐?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느냐?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게 궁금하잖아요. 전자가 이중슬릿을 통과했다 그러면 파동의 성질로. 자, 그리고 원자 2000개의 어떤 플로렌인가요? 그 공처럼 모여 탄소 분자가 또 간섭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구멍 두 군데로 동시에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다 보면 우리의 몸도 파동으로서 파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파동으로서 행동을 하려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너는 A라는 거야. 너 A라는 물질이야. A는 B와 상호해서 B 너는 저기 있고 B라는 물질이야 라고 인식이 되면 갑자기 입자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순간 둘은 입자가 되는 건데, 입자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만든 그런 용어잖아요. 예, 입자라는 거는. 입자라는 게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서로 인지를 한 거잖아요. 쟤는 저기 있어. 너는 저기 있구나.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 위치가 파동이 서로 알아보고, 두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알아보고 위치가 정해져 버리면 걔는 물질처럼 입자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 그걸 우리가 인간이 진화해서 지금 바라보는 게, 그거 저거 물질이야, 입자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있던 우주의 상태인데.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빛과 같이 빛으로부터 왔다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파동은 제가 뭐라고 했나요? 에너지이면서 정보라고 했죠. 모든 것은 또 정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자, 아무것도 없이 다 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예요. 0이 아니고 10이라고 해도 모든 세계가 다 10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무입니다. 무, 0. 아무것도 없는 상태. 관성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상태. 근데 그 중에 변화가 있으면, 차이가 있으면 그때서야 제가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저게 무엇이다. 그게 정보이면서도 에너지인 겁니다. 예. 정보이면서 에너지인 것들이 일단 파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걔네들은 무조건 다 이런 이중슬리처럼 간섭 문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무언가가 있으니까. 정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사람이 그런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으려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예. 자, 지금 시청자분의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빛으로도 쬐어져서도 안 되고 공기 분자와도 만나서도 안 되고 방사능 전자기파와도 만나면 안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무슨 마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상태가 되는 순간, 네. 그런 상태가 되는 순간, 그 상태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과도 서로 상호작용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순간, 그 물체는 간섭 문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동으로 바뀝니다. 파동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자가 작고 그 어떤 존재 내에 안에 있는 어떤 상호작용, 그 안에 있는 세계에 또 상호작용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제 우리 몸과 공기와 빛과 반응하지나 상호작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 내에서는 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몸 내에서 뭐 위에 장에서 물 분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또 뭔가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다시피 몸 전체적으로는 딴 물체와 상호작용이 하지 않아서 파동으로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마 간섭 무늬가 폭이 되게 좁아질 것 같습니다. 워낙 거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영하 275도처럼 극저온의 상태에서 몸이 꽁꽁 얼었다. 그래서 몸이 하나와 같은 어떤 물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음? 한다 그러면 전자 하나, 원자 하나만큼 그렇게 어, 간섭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몸 안에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분자 화학 반응 뭐 이렇게 그런 상호작용들이 우리 내부에는 많기 때문에 겉으로 다른 공기와 부딪히지 않고 빛과 부딪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섭문이는 파동은 파동처럼 움직이고 간섭문이 발생하되 그 간섭문이는 되게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 희미하게. 아무튼 파동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더 중요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우리 몸이 그렇게 파동으로서 움직이게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암막, 컨테이너, 그런 어떤 공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예, 공기를 빼면 우리가 숨 쉴 수도 없고, 예, 산소 마스크를 쓴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그렇게는 힘들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UFO처럼 외부의 어떤 물질과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어떤 그 비행 그 우주 모선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파동처럼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떠한 작용도 받지 않고 빛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외계인의 UFO가 그런 원리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계인의 UFO가 어떤 전자기적 힘 또는 어떤 에너지를 써서 그 모선의 주변을 에너지로 둘러쏘면 그 둘레는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겠죠. 보이지도 않는 거는 그냥 우리는 뭐 UFO를 보면은 빗덩이로만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에너지를 딱 엔진을 가동시키면 그러면 걔네들은 파동처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빛처럼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꺾어서 예각으로 비행할 수도 있고 아마 이런 원리를 나중에 발견하면 UFO처럼 예,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왜냐면 다 외부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의 뇌를 한번 봅시다. 뇌는 어디에 들어가 있죠? 머리뼈에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뼈는 머리뼈는 아주 깜깜합니다. 왜냐면 머리뼈가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켜 놓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 그 뇌수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로 다 채워져 있고 웬만해서는 두뇌 머리뼈를 통해서 빛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네, 빛에 대해서 작용할 수 없고 외부에서 누른다고 하더라도 머리뼈가 그 뇌를 보호해주고 있어서 자극이 올 수가 없고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뇌가 어떻게 생겼지 모르면은 걔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숨어져 있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 뇌를 통해서 상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체는 없지만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도 꾸고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자 이렇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뇌가 이런 식으로 외부와 차단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단계라서 우리 안에 있는 뇌의 어떤 의식이라는 그런 살아있는 부분들이 파동과 같은 물질이 아닌 파동과 같은 어떤 에너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의 의식은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의 본질, 생각, 상상력 이런 것들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증거로 뭐냐면 뇌가 없는 사람도 어느 정도 사람과 같은 어떤 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뇌가 손상이 됐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희박하겠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뇌가 어떻게 뭐 벌레가 들어가 잡아먹는다. 네, 그렇게 된 경우
뇌가 망가졌을 경우에 뭐 치매라든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고, 예, 뇌가 암이 발생해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이제 물질적인 구조에 대해서 망가졌을 경우에 당연히 사망도 하죠. 예,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질 구조가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이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백본은 그런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라든가 미래를 예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식의 어떤 음, 특별한 그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중슬리처럼 외부와 상호작용이 최소한으로 줄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잠을 자거나 그러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또 그 우리 세계와 같은 똑같은 꿈을 꿀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우주의 어떤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처럼 또 상상도 되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능력이 있는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 뇌 뼈 안에 진짜 어두컴컴한 속에 서로 외부와 차단된 어떤 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물질처럼 두부 같은 어떤 물질이었다면, 예, 그랬다면 우리처럼 그렇게 상상하거나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작용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몸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신 능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명상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불교라든가 뭐 이런 종교에서도 명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막 괴롭히고 말 시키고 어? 말 시키고 또는 이제 말 걸고 와가지고 계속 찝적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명상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어딘가 뭐 다니고 사람 많은 데 가고 싶어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방에서 혼자 명상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노출이 된 장소, 노출이 된 행동, 습관이 맞는 사람일수록 되게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감성. 네. 돈 좋아하고, 사치 좋아하고, 돈이면 다 되고, 음. 먹는 거 좋아하고, 욕심 많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고양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 생각을 많이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과 차단된 어떤 자기만의 공간에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또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고 누가 방해하지 않고. 예.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자기만의 시간을 꾸준히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방해할 수도 없고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예. 자기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다시피 우리도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갖고 좀 빛도 좀 밝지 않은 뭐 네온사인 이런 것들 지금 요새 세상에서 되게 막 빛공해가 심하잖아요. 조용한 곳에서, 약간 어두운 곳에서 자기만의 명상을 하면서, 예, 그런 어떤 차단된 공간에서 가지런히 나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음, 정신적인 명상 안정도 얻을 수 있고 나름 통찰력도 자기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의 통찰력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명상이라든가 나만의 시간을 많이 갖고 외부와의 어떤 방해를 차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통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티벳의 어떤 스승, 이제 고승,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빛도 차단된 그런 곳에서 열심히 수련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깨닫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렇게 깨달으면 통찰력도 높아지고, 통찰력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물질 작용에서 방해를 받으면 통찰력이 짧아집니다. 동물과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사고를 계속 키우다 보면 예측력, 통찰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뇌가 파동으로서의 본질적인 어떤 그 능력을 얻게 돼서 외부 주변에, 예, 음파라든가 에너지처럼 뇌가 넓게 본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네, 주변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점점 그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그 통찰력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좀 하시고 나만의 공간, 동굴을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나의 방에서 조용한 곳, 소리도 차단되고 빛도 차단되고 그런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이제 조용히 생활하다 보면 통찰력이 쌓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우리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뇌는 뇌뼈 안에 있지만 뭔가 옆에서 자꾸 손을 찌르거나 건드리거나 하면은 그 오감을 통해서, 냄새라든가 오감을 통해서 뇌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뇌로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감도 차단한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게 통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뇌를 파동으로서의 어떤 본질로서 훈련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각들을 무디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스스로 그 연습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연습을 하면. 네, 그런 걸 잘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뇌가 외부와의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오감까지 차단된 상태에서 이 뇌는 파동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얻게 되고 의식이 확장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을 잘한 사람이 옛날에 뭐 인고스완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뭐 어떤 능력자, 뭐 예언가들, 또는 뭐 불교에서 이제 도를 많이 닦은 어떤 뭐 부처와 버금가는 어떤 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이런 식으로 콘텐츠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한번 명상을 하면서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많이 느꼈고 통찰력도 느꼈고,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오고, 독심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게 뭐 어딘가 모르게 다 알게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그 사람 말하기 전에 내가 알아버리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공감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하자면 이중순리세 실험에 의해서 모든 상태는 파동의 성질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 거고, 우리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 다만 외부와 차단된 곳이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가능하다는 것과, 또 우리의 뇌는 외부와 차단된 머리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의 오감까지 차단하고 명상을 하게 되면 파동과 같은 의식의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뭐 물리학도 들어가고 과학기술도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 정신세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도, 철학도 들어가 있고 종교도 들어가 있는데 좀 이렇게 폭넓게 하는 거라, 저는 처음에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했는데 지금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얘기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상을 할 때 이런 걸 생각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깨닫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